자, 6.6절 확률 변수의 1차 결합의 분산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 즉 어제 수업할 때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확률 변수의 1차 결합의 평균에 대해서 정리했었고, 평균과 관련된 티어렘 두 가지 소개했었죠. 그 티어렘 적용하니까 x라는 확률 변수가 아니라 x라는 변수를 갖는 함수로 구성된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기가 매우 간편해졌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6.6절에서는 확률 변수의 분산에 대해서 볼 텐데, 분산 중에서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즉 아래 theorem처럼 A와 B가 상수라고 할 때, 자, 분산은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로 표현했었죠. x라고 하는 확률 변수, 즉 시그마 제곱의 x라고 하면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을 의미했는데 이것을 ax 플러스 b라고 해서 x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이런 변수의 분산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것은 이전 시간에도 한 적이 있었지만 이것을 우변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a제곱 시그마 x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오타가 있네요. a제곱의 시그마 제곱의 x다. 즉 a제곱 곱하기 x의 분산만 계산하면 된다. 즉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의 분산을 찾을 때 b라고 하는 상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 시어렘에 대해서 먼저 증명을 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좌변에서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해서 시작을 해서 우변에 있는 식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으로 증명을 할게요. 자, 시그마 제곱에 ax 플러스 b로 시작을 하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분산은 하고 시작을 했죠. 자, 분산의 정의 중에서 어떤 것이 또 있었냐면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계산해도 된다? 자, 시그마 x, 즉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쵸?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 분산이다라고 했었던 정리 기억하시죠? 이것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자, 지금은 x라는 확률 변수 대신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적용을 시킬 때 x 자리에 무엇만 추가하면 되죠? ax 플러스 b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기대값으로 계산을 하자. ax 플러스 b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ax 플러스 b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 즉 분산의 정의인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산의 정의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텀은 자, 이 안에 있는 이 제곱식을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2ab의 x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자, 우리가 두 번째 식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상기해서 제곱 안에 있는 이 평균에 대해서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식 어떻게 분리할 수 있었나요? 그쵸? 그 1차 결합인 경우에 이렇게 AX에 대한 평균 플러스 2의 B다라고 분리 가능했고, 그쵸?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했었고, 이와 같이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엔 이것을 밖으로 꺼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은 A 곱하기 2의 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 텀을 자, 정리를 해서 제곱할 건데 여기 들어오는 숫자가 이제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텀은
기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어떤 식들을 합과 차로 표현했을 때 각각을 분배해서 정리해도 괜찮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죠. 그래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텀은 그냥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텀 역시 정리를 해보면 A가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A제곱도 상수죠. 상수는 밖으로 빼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제곱에 2의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 텀에서도 2A, B는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빼도 된다. 그래서 2A, B는 밖으로 빼서 2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텀 보시면 B가 상수기 때문에 B의 제곱도 상수가 되고요.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텀을 이제 제곱해서 전개를 하면 A 제곱에 2의 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 AB 2의 X인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붙여주고 B의 제곱 빼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B의 제곱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또 없어지는 텀 보면 2AB, 2X, 2AB, 2X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것만 정리를 하자면 A제곱에 X제곱의 평균 이것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A제곱에 2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남게 돼요. 자, 그러면 A제곱으로 동시에 묶어내주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다. 이게 무엇의 정의였죠? 그쵸. 이것이 결국 분산의 정의였다. 누구의 분산? x의 분산의 정의였다. 그래서 a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변에 있는 항까지 이렇게 즉 어떤 식으로 전개됐냐면 좌변에서 시작해서 등호로 쭉 우리가 전개를 해서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우변으로 온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보임으로써 이 CRM 1번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이용해서 분산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위의 정리를 이용해서 gx가 2x 플러스 3일 때 6.4절 예제 1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 gx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죠? 자, 6.4절에서 예제 1번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은 강의안 다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1, 2, 3, 4 이산 확률 변수네요. 그리고 그때 확률 값이 주어지기를 몽땅 4분의 1씩 자, 이런 표가 주어져 있었어요. 6.4절의 예제 1번에서.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산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분산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시그마 제곱에 2x 플러스 3 이걸 찾고 싶은데 우리 앞절에서 이것 연습한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었고 이거 계산할 때 직접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냐면 분산의 정의를 이용해서 2x 플러스 3에 대한 평균의 값을 이용했던 거죠. 변수를 이제 x가 아닌 2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했죠? 우리 이거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앞절에서. 2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이것의 이 변수를 가지고 있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 이렇게 계산을 직접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2x 플러스 3의 제곱을 계산해서 그것의 평균 구하고 그리고 2x 더하기 3의 평균을 구해서 그걸 또 제곱해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했었던 건데 예제
풀 때 CRM 1번을 적용해서 자, 따라서 시그마 제곱 2x 플러스 3은 CRM에 의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지금 CRM 1번에 의하면 어떻게 된 거죠? 그죠? A라고 하는 값이 제곱이 돼서 나오고 X의 분산을 찾아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X 앞에 있는 숫자 2니까 2의 제곱이 되고 시그마 제곱의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시그마 제곱 X를 하면 된다. 자,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되고 우리가 좀 더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산만 구하면 되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6.4절 예제 1번에서 B번에서 계산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2분의 5라는 거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분산 구하는 거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 표에 대해서.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5만 해주면 10. 바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산의 직접적인 정의를 사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지금 이 CRM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죠. 언제? 분산을 안다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1차 결합 형태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게 왜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을 알고 분산을 알아야만 그것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모양과 어떤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평균과 분산을 제외한 나머지 통계값들도 존재하는데 그런 값들을 이제 부수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통계값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 우리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7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통계적 검정에 대해서 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단 분포 함수 중에서 정규 분포를 먼저 다루려고 해요. 자,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다뤘겠지만 연속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확률 분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산 확률 그리고 연속 확률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항 분포라는 게 있었고요. 연속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이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우리가 통계적 검정, 생활 속에서 어떻게 통계적인 검정이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7장 7.1자 정규 분포 먼저 볼게요. 자, 정규 분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분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정규 분포를 우리가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분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함수죠.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정의했던 게 확률 변수라는 것, 그 다음이 뭐였죠? 분포 함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분포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그에 대한 확률 함수의 이름이 뭐였죠?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했고,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PDF. 그래서 확률 함수의 이름을 그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규 분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 분포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한다? 함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자, 여기 지금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말로부터 확률 변수 x는 어떤 확률 변수인 것을 의미할까요? 그쵸? 연속 확률 변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x라는 확률 변수의 성질이 시간이랄지 아니면 뭐 수명, 어떤 장치의 수명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진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확률 밀도 함수 F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질 때 X의 분포를 평균 뮤, 표준 편차 시그마를 갖는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함수의 모양을 먼저 관찰을 해볼게요. 자,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우리가 앞에서 예제를 열심히 풀었을 때 주어진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fx가 예를 들어서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 지금 몇 번째 지금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6.4절의 예제 1번을 예로 들면 이 fx가 다 전체 4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가 이제 fx, 즉 x가 되었을 때의 확률값, 그 다음에 x라는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지금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고 각각의 값이 4분의 1로 주어지는 자, 이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도 우리 아무리 어려운 함수라고 해도 앞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x의 범위가 1부터 2 사이의 연속인 구간에서 fx는 뭐 2의 x-1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앞절에서 쭉 한번 보시면 6장 들어와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들이 기껏해야 뭐 이렇게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 이렇게 정의가 됐었던 거 여러분이 본 적 있을 거예요. 강의 안에 보시면 fx의 모양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모양을 보니까 막 무리수들이 벌써 두 개나 보이네요. 그죠? 여기 파이라고 하는 무리수랑 2라고 하는 무리수가 보이죠?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줄여서 파이라고 쓰는 거고 2라고 하는 숫자도 사실은 2.7 얼마 얼마 이렇게 정의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쭉 여기가 소수점이 무한히 전개가 되는 그런 숫자를 2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2를 정의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fx의 모양 자체가 읽어보면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여기 지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죠.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냐면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성질이 뭐였냐면 일단은 fx는 항상 양수여야 한다라는 얘기 했었고 두 번째 뭐였죠? 지금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한 fx의 적분값은 즉 확률의 모든 값이 얼마가 돼야 한다? 1이 돼야 한다. 확률 다 더하면 1이잖아요. 우리 여기 예제에서도 보면은 4분의 1 이거 다 더하면은 그쵸. 이렇게 fx를 다 더하게 되면 1 나오죠. 그래서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의 합은 1이 돼야 된다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면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할 때 f를 비로소 뭐라고 할 수 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주어진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진짜 맞는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증명하려면 적분을 잘 해야 돼서 그리고 적분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스킵을 할 거예요. 하지만 1번과 2번을 당연히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만족하는 거구나. 성질은 여러분이 잘 알면 되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증명하는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증명하려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의 이슈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다. 근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x라고 하는 변수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 모양을 외울 필요도 없죠. 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이런 분포를 갖는 것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뮤라고 하는 값과 시그마라는 값이 있는데 뮤는 평균을 의미하고요. 즉 x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을 의미하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해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무엇을 의미한다? 분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쓰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표기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normal distribution의 약자인 n을 써주고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굳이 우리가 이 식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이유는 생각해 보니 뮤가 평균이고 시그마 스퀘어가 분산이기 때문에 뮤와 시그마 스퀘어가 어떤 분포의 모양을 결정해주고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 f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물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응을 다 할 수는 없죠. 자, y를 fx라고 하고 자, x에다가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이 식에서 x에다가 x가 지금 정의역이에요. x에다가 뮤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뮤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되면서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래서 2의 0제곱이 되는데 어떤 지수함수든지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이 전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2의 0제곱도 1이 돼버리고 따라서 f의 뮤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뮤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모양을 보시면 여기에서 x 마이너스 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뮤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씩 대응을 해봐야지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는 있지만 자, 이 정규 분포의 모양은 중심점이 뮤예요. 그래서 뮤일 때는 어떤 값을 가졌냐면 아까 이 값이었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자, 이런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x값에다가 뭐 어떤 실수값을 대응해서 예를 들어서 뭐 0.5를 넣어보자. 그럼 0.5를 요 x에다 넣었을 때 그때 대응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x에다가 뭐 1을 넣었을 때도 대응하는 함수 값이 존재하겠죠. 그런 값들을 몽땅 다 이어봤더니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멀 커브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시면 뮤라는 게 존재하고 이건 뭐였죠? 평균이었어요. 아,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구조가 된다. 그래서 양쪽 모양이 지금 제가 손으로 그리는 바람에 뭐 정확하게 대칭인 것처럼은 안 보이지만 정확히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시그마하고 뮤라고 하는 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서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던 x가 주어지면 그것의 평균도 찾았고요. 그리고 분산도 찾을 수 있었듯이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존재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쩔 때는 이렇게
Y축에, 즉 평균에 더 밀집해 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 그려지기도 하고. 자, 이런 그래프의 모양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뮤하고 분산에 의해서, 즉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그림 자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의 역할은 뭐냐면 분산을 우리가 사실 어떻게 정했었나요? 분산은 확률 변수 x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것의 제곱을 계산해서 우리가 분산을 정의했었죠. 그래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런데 차이만 생각하다 보니 그것의 합이 몽땅 0이 돼버리니까 제곱을 해서 더하자라고 분산을 정의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산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그래서 지금 녹색 그래프의 경우에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자, 이렇게 넓적하고 홀쭉하고 이런 모양을 결정하는 건 역시 분산이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통계량이 평균하고 분산.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쓸 때도 이와 같이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평균과 분산을 알면 모양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평균은 어떤 역할을 한다? 지금 딱 중간점에 있었죠. 그래서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구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즉 어떤 그래프, 노멀 커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그마 스퀘어, 분산은 뭘까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주죠. 뚱뚱하냐, 홀쭉하냐 이런 정도를 결정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 확률 밀도함수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했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물론 지금 노트에 있는 것도 확률 밀도함수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이것도 우리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명에 있어서 또 적분을 해야 하고 여러분에게는 뭐 이 과정을 적분 자체를 아예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또 생략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평균은 뮤고 분산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보면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7.2절로 넘어갈게요.